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앞에 플랜카드에 나와 있듯이 수준 미달, 자격 위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우리 전문가분들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조국혁신당 교육위원 분들께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아주 엄중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신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고 방학신 실장님께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도 함께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신 실장님 모시도록 하고 여기 좀 균형 있게 좀 서달라고 그래야지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좀 기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방쌤 가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8월 6일 뉴라이트 김영석 독립군령관장 취임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급기야 내년에 한국사 교과서까지 뉴라이트가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사회 학계가 공동으로 막아내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번에 뉴라이트 교과서 검증에 참여하신 오수창 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교과서 검증에 참여한 한상권 덕성여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으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민주당 백승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교과서 검증에도 참여하셨고 가장 비분강해하시는 독립운동가 후손이시면서 지청천 장군 외손자이신 전 독립기념관장 이준식 박사님 오셨습니다. 이번에 교과서 검증에 참여한 민족문제연구소 이명숙 연구실장 오셨습니다. 먼저 발언은 이번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증에 참여하신 13분을 대표해서 먼저 한상권 덕성여대 명예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덕성여대 명예교수 한상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각론보다도 전체적인 지필 기준, 즉 이 교과서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지필 기준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필 기준 중에서 두 가지,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지배는 축복이다, 이런 입장에서 쓰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2007년 교육과정 지필 기준에는 식민지 근대화로는 교과서에 쓰지 말라, 이게 지필 기준이었습니다. 2007년에 그렇게 나온 이유는 2005년에 일본에서 극우 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에서 식민지 근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쓰일까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식민지 근대는 교과서에 쓰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입장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바뀝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교과서는 지필 기준인데 거기서는 이제 식민지 수탈론은 뭐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갖고 변화를 강조해라, 이렇게 합니다. 변화를 강조라는 것은 수탈에 의해서 강조도 됐고 근대화에서 강조도 됐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사이에 그렇게 바뀌게 됐냐면 그 사이에는 한국 현대사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가 이명박 정부에 지필 기준 좀 바꿔달라 하는 청원서를 올립니다. 그 청원서를 올리고 그 청원서에 의거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지필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학회는 그 청원서를 올린 게 7월인데 그 학회가 창립된 거는 5월입니다. 5월에 창립된 총회가 7월에 지필 기준 바꾸다라는 결론서 올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학회라는 것은 논문도 많이 내고 학회지도 내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학회를 바탕으로 해서 지필 기준을 바꾼 겁니다. 이른바 떴다방 학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학회를 바꿔 그 의견을 받아갖고 지필 기준을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 써도 된다. 이렇게 한 것인데 그때 그 지필 기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입니다. 이주호가 그 당시에 그런 지필 기준을 만들고 그 결과에서 2013년 교과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교과서가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자유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제히 우리나라 독립은 선물이다. 즉 독립운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해방은 선물이다. 이런 입장에서 쓴 지필 기준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반헌법적인 지필 기준을 만든 이주호를 교과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필 기준인데 이주호를 이번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불러내갖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사를 연구하는 오수창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된 교과서가 근대사, 현대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중화사상이 국가 정체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 소중화 의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화사상이 국가 정체성, 특히 조선 건국 시기부터 국가 정체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주장입니다. 조선시대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중화사상 말고도 왕조의 이념이라든가 민본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화사상 그리고 소중화를 국가 정체성으로 주장한다면은 조선 역사, 전근대 역사에서도 의존성, 타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식민주의 사관의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교과서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 외에도 문제가 많지만 그것은 다른 기회에서 또 이미 지적을 한 바 있고 다른 기회에서도 계속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식입니다. 저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주로 일제강점기 편을 분석을 했습니다.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과 다른 서술이 이 교과서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용어가 틀립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 사실과 다른 용어를 이 교과서는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역사인식에서 굉장히 큰 혼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편에 일제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운 대동아 공영권을 설명하는 지도가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본군이 진출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출이란 말은 일본 극우 세력이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기 위해서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면 일제강점기 편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럴듯하게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본 교과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관을 학생들한테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했다가 하면 큰일 나겠다. 자기도 모르게 친일 사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절대로 교육 현장에서 채택되면 안 되고 반드시 퇴출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시기는 아니지만 하도 화가 나서 교과서의 다른 부분도 좀 읽어봤습니다. 현대사 편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됐습니까? 아닙니다. 근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엉터리 서술을 이 교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감정이 이 서술에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엉터리 서술을 한 교과서가 버젓이 교육부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눈 감고 검증한 거죠. 이미 통과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눈을 감고 검증을 한 겁니다. 이 교과서 검증에 참여한 교육부 관리들, 교육부 장관이야 교육부 관리들, 검증에 참여한 검정위원들 전부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교과서는 반드시 퇴출돼야 됩니다. 검정 취소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이런 좀 민정문제연구소 또 뿐만 아니라 여기 학계에서 이 특정 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한국사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 대한 말씀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절차, 검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검정에 이제 참여하는 그 출판사에서는 3년 이내에 그 분야 관련 서적에 출판물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1개 이상인데요. 그게 이제 목록이 있어서 저희가 시중에 찾아보니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한 장을 들춰보니까 2023년도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2008년을 위한 수능 대비의 문제가 340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들춰보니까 내용도 그 표지도 그랬지만 내용도 보니까 문항 번호하고 쪽수하고 그 문항의 내용이 거의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기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검정 절차가 어떻게 작동이 된 것인지 국가에 이걸 심각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부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보좌역이 교육부 장관 청년 보좌역이 그 지필진으로 참여를 했어요. 사실 원래 교육부는 그렇게 절차상의 것을 확인하지만 그 내용, 그 지필진들의 그 전문성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 역사에 대한 철저한 그 역사 인식에 기반해서 이제 그 교과서를 썼을 때 그거를 관여하지 않는 것인데 청년 보좌역이 지필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것도 좀 이상한 일인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선정하는 여러 절차들을 거칠 것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교과서가 우리 미래 세대를 미래를 정말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웠을 때 어떤 역사인식과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민정문제연구소 민정문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분 세 분께서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혹시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백브리핑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위법적 검정 과정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스며든 나쁜 교과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 검정을 최종 통과하여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에 배포될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30일 공개되었다. 교과서 공개와 동시에 많은 언론들이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친일파 엉호, 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내용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지적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검정 교과서 공개 후 3일간 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교사 등 13명에게 의뢰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한 긴급 예비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도나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 음력과 양력 표기 오류, 명백한 오타, 부적절한 사진 도표 자료 인용, 부정확한 서술,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오류까지 그대로 옮겨 베껴 쓰기 등 무려 338건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 밖에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과거 국정교과서와 타 출판사의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단어 순서 바꾸기, 문장 쪼개기, 용어 변경 등의 수법으로 표절한 부분도 수십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도 식민주의 사관을 따른 서술, 일본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편향적 태도, 의병운동을 무모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조선 총독부와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 긍정하는 서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해방 공간의 좌우 대립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독립운동 세력이 냉전과 분단의 위기를 극복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현대사 부분은 2008년 교과서 포럼의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과 논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어 8.15 광복 대신 건국의 의미 강조, 미국이 제안한 38도선의 의미 과장,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옹호 등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의의와 평가가 대한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거쳐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고스란히 관철되고 있다. 이런 수준의 교과서가 도대체 어떻게 검정을 통과한 것인가? 교과서를 분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했다. 교과서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정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을 위조하여 역사교과서 검정 자격을 얻어낸 사실, 현대사 부분의 집필자 중 한 명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 보좌역으로서 역사교과서 저작자 요건을 위반, 즉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 전공자가 주도해 집필한 것이 아니며 짧은 기간 내에 기존에 간행된 여러 교과서를 짜깁기 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어 제출하여 당연히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때와 같이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과서 검정의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이 이미 드러난 위법한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정심사 과정에서의 불법, 탈법이 드러난다면 책임자 문책은 물론 법적 고소 고발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국회 교육위원들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법적 조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와 같은 자격 없는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는지 그 배후와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어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진선미, 김문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민족문제연구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님들 애쓰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